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받게 된 다이아몬드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못하겠네요. 이쪽에서 해야겠네요, 이쪽에서.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희 그룹의 대부분이 남성이라서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사업을 안 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한데, 아무튼 오늘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20대 때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저 라이프스타일이 멋져진 것 같아요. 20대 남자로서 총각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어려운지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나이에 제가 20대 초반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개인적인 종교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 내용이 뭐냐면 뭐 SP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스케줄 좀 생겼으면 좋겠다. 갈 곳이 없고 만나주는 곳도 없고, 제 나이 때 남자친구들은 그냥 학업이고 아이들이잖아요. 젊은 청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발 스케줄 좀 생겼으면 좋겠다. 바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소망이었는데 이 정도로 바빠지는 건 원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예, 꿈이 또 이루어졌어요. 11월 달에는 또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한국에 거의 20일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도 또 사업은 더 성장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이루어졌을까. 부모님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걸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스스로 성취한다는 것은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2세 사업가예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저희 형이 고3 때 저희 어머니께서 40대 중반의 나이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플로리스트였어요. 꽃을 꼽으시고 전시회도 열고 이렇게 꽃집을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40대 중반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사업을 하셨던 사업가예요.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말은 뭐냐면, 네가 무슨 사업이야, 꽃이나 꼽아. 이게 저희 아버지가 했던 이런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중3 때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부모님 뜻이 안 맞는 일을 왜 어머니는 저렇게 우겨서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만 했던 그 아메이가 아버지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대에 같이 올라와요. 좀 지나니까 저희 형도 하는 거예요. 저희 형수가 대신 그분도 그때 여자친구 때부터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느낌적으로 알았었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하고 형도 한다면 내가 다음 순번인데 이게 오겠구나. 오늘 아메이 처음 오신 분 있을 거고 여러 번 오신 분도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안 해도 또 와요, 아메이는. 그냥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한 집안의 어머니께서 중3짜리 하나, 고3짜리 하나 아들 둘이 있으면 보통 그때는 뭘 시작하지 않고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만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도전하셨던 그 삶이 전 너무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못 박는 말 많이 했죠. 엄마가 무슨 사업이야, 이렇게 말 많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고 성취하지 않았다면 아들인 제가 20대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거고, 대를 이어서 이런 다이아몬드를 이어가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원래 성공이라는 개념, 석세스라는 개념을 사전에 찾아보면 계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가치가 계승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가정은 성공한 가정 맞습니까? 네,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부모님도 같이 하고 저희도 하고 저희 와이프도 결혼 같이 하고 저희 형 부부도 하고, 제 와이프의 오빠도 작년 회계인대 플래티넘 됐고 올해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위해서 또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친구도 같이 하고요, 대학교 친구도 같이 하고요, 군대에서 만난 사람도 같이 하고요, 사회에서 만난 분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2월 정도 되면 연말 연시다 많지 않습니까? 동창회도 가고 송년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따로 그런 모임에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봐요. 같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봤는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아메가 주는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메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저는 뭘 시작했었냐면 중3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제가 했던 음악은
뭐 제 깔끔한 메모 때문에 뭐 클래식이 아니었겠냐,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흑인 음악 했었습니다. 힙합. 랩을 했었어요, 랩을. 지금 발음이 좀 빠릅니까? 말이? 지금 굉장히 억누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중3 때부터 흑인 음악을 듣고 곡을 쓰고 공연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었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음악을 하는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원래부터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만화책만 좋아했던 그냥 아주 평범한 아이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흑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주변 분들은 전부 다 친구들은 그냥 일반 가요를 들었을 때 애기예요. 근데 그 흑인 음악을 제 옆에 있는 짝꿍이 들으니까 저도 같이 그걸 따라 들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친구들이 와, 너네들은 이런 음악도 들어? 막 영어가 나오니까 와,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음악을 좋아했던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좋았나 봐요. 그 어린 마음에. 저는 한 번도 공부를 잘했던 것도 없고 운동을 잘하지도 못했어요. 뭘 하나 잘하는 게 없어서 인정받는 걸 몰랐는데 그때 음악 듣는 그 모습이 그 모습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음악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어떤 포인트였던 거죠. 저는 제 인생에서 그때 한번 전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음악에 더 좋아하고 싶었고 더 좋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주목받게 돼요. 여러분 아메이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메이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아메이 한다고만 하면 주목받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솔직히 우리 툭 터놓고 얘기하면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메이 그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메이 한다 알아본다만 해도 너 아메이를 해 이렇게 해서 바로 주목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고요. 꼭 많은 걸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메이 하는 거 알리기만 해도 사업이 돼요. 주목받게 되니까. 예, 주목받으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꾸준히 해왔고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는 좁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나라는. 왜냐면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들려주면 애들 다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충만하니까 마음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 음악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귀도 없냐? 이렇게 해서 전 아메이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메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처음에. 그럼 우리 수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음악을 이렇게 하고 제가 성인이 될 때쯤에 보니까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지. 이성이 돌아오면서 아 제가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요즘에 쇼미더머니 보였어요. 쇼미더머니 다 괴물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제 자신이. 그래서 근데 성인이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느끼는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 동년배 친구들 다 느꼈어요. 아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애들은 포기가 빠르더라고요. 난 다시 공부하지 뭐 나는 뭐 하지 뭐 어머니가 뭐 하래 뭐 경제학과 가래 뭐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러면 됐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냥 뭐 그래 나도 그러면 그래 음악으로 뭐 내가 인생 살 것도 아니고 그럼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음악을 왜 했다 그랬죠? 제가 음악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딱 빼고 나니까 제가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존재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음악을 그만둘 수 없었고 잘하지 못하지만 계속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잘하고 재능은 없지만 계속 하고 싶은 일. 예, 저는 음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음악만 할 수 있다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뭘 해도 좋으니까 내 생활비만 된다면 난 계속 음악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찾았어요. 뭘 할까. 그때 처음으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하니까 난 좀 저거 하면 되겠다 단순히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그냥 부모님이 하는 일이었지 제가 한다 생각 안 했어요. 혹시 오늘 2세 분들 오셨으면 아마 그런 공감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번에도 삿포로 여행 도전하십니까? 저도 갔었어요. 부모님이랑. 삿포로 아까 스키 타고 가고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짓말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부모님과 여행 가는데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흑인을만 했었는지 몰라도 약간 비판적이었나 봐요. 삶이.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따라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여행은 한 가지 있었어요. 다 좋긴 좋았죠. 근데 뭐 내 마음 움직이고 너무너무 부모님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았던 여행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희 형이랑 할머니랑 같이 괌 여행 갔어요. 아메에서. 전 안 가고. 예,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만 주고. 너무 좋더라고, 저는. 야, 이게 자유구나. 저는 그 고3 때, 고2 때인가 고3 때 그 자유를 느꼈어요.
야, 자유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전 너무,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다 통학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저희 친구들이, 야, 너희 부모님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자녀들 생각하는 게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중3, 고1 막 감성 예민하고 음악하고 이런데 맨날 그 어머니들이 오셔서 집에서 홈미팅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 애들이 어디 있어요? 내 방에 있단 말이에요, 제 방에. 저 악기 굉장히 소중한데, 막 제 베이스 기타에다가 막 오줌 싸고 막 애들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또 어머니가 피자 시켜줘요, 조용히 하라고. 그럼 또 조용해져요. 단순해 또. 먹으면서 또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별로 그렇게 어머니들이 하는 게 아이들이 오는 게 별로 저한테는 안 좋았었어요. 귀찮은 거죠, 그냥. 그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내 파트너가 된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 못 했고, 그냥, 왜 애들을, 왜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왔지? 이랬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저는 저희 집이 있으면 학교가 한 100m 정도? 집에서 학교 보면 학교가 다 보여요. 한 통학이 2분 정도 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고3 때이거든요. 고3 때 저희 부모님이 홈미팅을 하기가 집이 좁대요. 그러더니 집을 2분 거리에 있는 고3 아들이 있는데 2시간 거리에 구리를 이사 가는 거예요. 한 70, 80대인데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좋아졌구나, 집이 커지니까 좋아야 되는데, 진짜 좋겠어요? 2분 거리인데 2시간 동안 통화를 해야 되는데, 고3 때. 안 좋은 거예요. 저 고3 때 고시원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왔다는 거. 한 번도 안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밥 챙겨주시고 그랬지, 저희 어머니는 안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됐다는 거예요. 고시원 안 온 거 하나도 괜찮아요.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아들 요즘 뭐라 그러죠? 수학여행 그러나요? 애들 갔다 오면 어머니가 있어서 밥 차려줘야 될 것 같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성장하고 꼭 성취했다는 것보다도 뭔가 도전했고 그런 모습들이 그게 청소한 게 자식한테 남는 거지, 뭔가 나한테 밥 차려주고 365일 차려주잖아요. 그 뭐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게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녀들한테 필요한 게 무언가, 꼭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과 달랐던 거죠, 제가 느끼기에 저희 부모님은.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될 때쯤에 저희 부모님이 이런 펑션 같은 데에서 딱 김태근, 이명자, 뉴 다이아몬드 하는데요. 그거 10,000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입장에서 보는데, 야, 이거 뭐야.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니까 아미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도.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이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앞으로 나는 음악만 잘하면 되겠지. 우리 집은 됐구나 이제. 이런 느낌만 들었었고, 저는 그렇게 어머니가 아메사 열심히 할 때 저는 그런 학생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저는 이런 미팅장에도 고등학교 때 왔었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오진 않았고, 이렇게 오는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줄 서죠. 그럼 어머니가 사업 하나 늦게 오면 제가 먼저 와서 줄 섰어요. 그래서 표 받고, 어머니가 이제 세미나 마쳐서 오시면 제가 표 드리고 돈 받고.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도 이 미팅장이나 세미나장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대단하신 게, 아메이를 저희 자식한테 저한테 한 번도 너 아메이 앞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세요. 넌 네 원하는 거 해. 근데 제가 아메이를 왜 하게 됐냐면, 아까처럼 음악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뭔가를 해야 됐어야 됐고, 그 와중에 또 저희 어머니는 아메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팅장에 와서 아메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너보다 10년, 20년, 30년 사는 사람 다 여기 있으니까 가까운 미래에 너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꼭 아메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내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안 권했는데, 제가 그런 자리에 안 오니까 제 친구를 후원했어요, 저 어머니가. 제 친구.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너희 어머니가 날 부르는데 너도 오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면 우리 어머니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내 친구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말이야. 아무튼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무슨 아메이 사업 설명회도 아니고 그냥 주제가 뭐였냐면 그냥 꿈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는 그때 그 한 시간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메이를 한 번에 이해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메이 전체적인 걸 이해했냐? 그건 불가능하죠. 제가 이번에 미국 헤리티지도 갔다 오고 다이아몬드 되고 이렇게 좀 어떤 보상도 받아보고 했지만,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메이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지금도. 정말 많이 엄청나구나, 아메이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해했던 건 뭐냐면,
아메이가 어떤 수익 구조고 어떤 제품인 거를 제 20살 그때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메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메이를 통해서 내 삶이 제가 음악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딱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바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가능하냐,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메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아메이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분석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변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 도구가. 예, 저는 그걸 이해했고 그 이해했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 제 친구랑 같이 간 거죠. 딱 들어보니까 얘가 내 파트너라는 걸 바로 이해했고 내가 얘 스폰서라는 걸 바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명, 3명 같이 와보세요. 바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게. 제품 바꿔 쓰고 그냥 삶을 나누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한 번 미팅을 듣고 완전히 제가 180도 바뀌었어요. 뭘 느꼈냐면 음악에서 느꼈던 그 중요해진다는 그 의미를 아메에서 느낀 거예요. 내가 아메를 하면 내가 중요해지는구나. 내 존재감을 찾게 된 거죠. 제품, 중3 때부터 아메 제품 써왔어요. 제가 중3 때부터 아메 제품 써보니까 막 너무 좋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중3 때 막 치약 쓰면서 눈물 흘려. 너무 좋아서. 이런 일은 없어요. 저는 사실 아메 제품 쓰면서 막 눈물 흘리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생필품 기준이 아메예요. 전 잘 모르죠. 그냥 원래 치약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물 맛은 이런 거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요즘에 와서 느껴요. 아메 제품 좋다는 거를. 청소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친구께 오고 제가 하면서 그 아메이를 통해서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때, 야, 이거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 때문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한테 스케줄표를 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스케줄표를 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는 만약에 주 3회 미팅을 하면 전 주 5회 6회를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저 어디 가야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스스로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잠실 가도 돼요? 어디 가도 돼요? 가도 듣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회 막 설날 때도 떡국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메이는 60년 동안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중요해지는지를 60년간 실천해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면 상상을 항상 넘어가요.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우리한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 제가 11월에 군대에 갔는데요. 10월에 제가 3%를 했어요. 여러분 3%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는 우리 강의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된다는데 저는 브랜드 체인지가 다 돼 있었어요. 이모 다 써요. 아메 제품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 다 써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제가 해볼 수가 없어서 제 친구 어머니한테 가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갖고 3%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런 랠리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11월에 군대 가겠죠. 10월이면. 근데 저는 그거 군대는 11월에 가면 되는 거고 10월에 난 3%를 해야겠다. 그 10월부터 3%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들 2년 뒤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2년 뒤에 제가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제가 와서 보겠습니다. 이런 건방진 얘기를 제가 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그 되는 거를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 얘기를 건방진 얘기를 듣고 몇 명이 기분 나빠서 그만뒀으면 좋겠던 거야. 어린 마음에.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갔다 오는 2년 사이에 암에 다 할 것 같은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일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몇 명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좀 이렇게 해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기 전날에도 머리 다 밀고 홈미팅 하고 홈미팅 하기 다음 날이 군대 입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시까지 홈미팅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입소했어요. 그걸 시켜서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를 통해서 3% 6%에서 제가 6,000원 받고 12,000원 그게 흥분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20, 30대 분들이 아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주로 저희 아메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6,000원, 12,000원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 150만 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는 이유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직장 생활도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도 불안한데 이 아메는 그걸 가능케 하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딱 가고 나니까 군대 가니까 직업란을 쓰라 하더라고요. 직업이 사회에서 직업이 뭐냐고. 그거 제가 썼어요. 제 직업란에 학생 쓰면 되는데 3% 딱 썼어요. 3%. 그리고 부모님 직업, 저희 아버지 사업했었고 제 어머니 플로리스트잖아요. 그때도 가르치는 일 했으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딱 3% 다이아몬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뭐 웅성웅성 됐어요. 왜 너네 집 뭐 기금속집 하냐? 뭐 너 어디 김씨야? 제가 광산 김씨거든요. 그러네, 광산이네. 뭐 다이아몬드 캐는 집안인가 보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근데 그게 부끄럽거나
3% 다이아몬드를 알려서 막 거기서 내가 아메를 후원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게 당당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건데 뭐 딱 알리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군대 안에서 제가 아메 한다는 거를 빠르게 알렸어요. 뭐 보름도 안 걸려요. 2, 3일. 야, 얘 아메 한대. 이렇게 막 다 애들이 알려드리는 거죠. 선임들이 다. 그래서 오픈될 거면 빨리 오픈되는 게 마음 편해. 다 오픈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메 하는 아이가 된 거지. 군대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좀 지나갔는데 군대에 가보시면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제품 쓰고 똑같은 옷 입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사제품이 달라요. 생필품은 다른 걸 쓸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런닝 입고 다 하는데 속옷 입고 다 하는데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시스로 갔는데 옆에 있는 뭐 같이 동료가 선임이 놓고 온 거예요. 자기 세면 도구를. 제 걸 써온 거죠. 야, 치약 좀 줘. 이렇게 해서 썼더니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나이가 제가 이등병 때 보면 막 병장들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그냥 22, 3이거든요. 애예요, 애. 젊은 친구들이라고요. 근데 그 21살, 20살이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점점 지 걸 안 갖고 와. 내 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쁘잖아요. 예, 아메이를 까먹었나 봐. 그걸 이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아, 왜 내 거 써? 아,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저는 그게 까먹었었나 봐요, 이 구조를. 그래갖고 제가 사서 쓰세요. 사서 쓰십시오 했더니 살 데가 없대. 알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화 왔어요. 어머니 카탈로그 좀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감을 때 딱 꼽아놨지, 그거를. 그랬더니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얘들이 써보고 좋은 걸 서로서로 알리는 거예요. 아메는 뭐 사업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써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써보면 좋은 걸 알고 좋은 거를 지들이 알려요. 남자들이 이 파릇파릇 남자들이 써는 거예요. 제가 그 내무반에서 얼마나 했냐면 제가 9%를 했어요.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거의 파운더스야. 그래서 120만 PB니까 한 150, 160, 170만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그때 비전을 느꼈어요. 얘 된다 이거. 야, 군대에서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애들 월급이 얼마예요? 3, 4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3, 4만 원을 아껴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제품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화장품 많이 써요. 이 친구들은 외박 나가거나 이제 휴가 나갈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보는 줄 알아. 그냥 군인인데 다 자기 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 엄청 해요. 예, 뭐 그때 뭐 알파 이런 각질 제거 제품 있었거든요. 엄청 썼어요. 뭐 물빛이 지나가. 내 피부 어떠냐 서로 만져보게 하고 막 지들이 막 데모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럼 막 잘 되니까 저희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군법 회의에 회부를 한다는 거 저를.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상업회의를 한 거지 제가. 아니 제가 했냐고. 지들이 써보고 좋아서 알려놓는데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던데 중대장이 딱 저를 불러서 너 왜 그런 생각 했냐. 그래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야 살살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얘기시지 했더니 야 우리 와이프도 해. 그러니까 위로는 야 건들지 마라. 야 이렇게 해서 예, 병사들은 네가 해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간부는 내가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잘 무마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영창 간다고 간 친구가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우아했어요. 안 가서 영창을. 그래서 중대장님이 막아주셨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중대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막 못하게 됐는데 중대장님이 상업회의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원칙 중심의 중대장님이 왔어요. 그러면 제품이 안 나가야 되는데 거의 막 암거래 수준이 있죠. 야, 치약. 막 뒤로 막. 제품이 옛날에 아메 박스로 왔는데 그냥 과자 박스로 와. 그러면 과자를 집어내면 아메가 나와. 야, 왔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었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군대에서 했어요. 아메 사업 돼야 안 돼요? 20살, 22살 남자친구들도 군대에서 돼요.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또 군대에서 잘했던 게 뭐냐면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뭐 책도 보고 오디오도 듣고 미팅도 참석하는데 뭐 제가 군대 와버리니까 미팅 안 되죠. 오디오 못 듣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책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만화책은 섭렵했는데 책을 스스로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으면 책 좀 봤으면 좋겠죠? 뭐 세계적인 CEO들 보면 나는 책을 독서를 놓지 않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남의 얘기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원하지 않으면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누가 해도. 그래서 제가 안 봤는데 아메 사업을 딱 그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 책 좀 보내더니 다 그런 책만 보내줘. 크게 상하면 크게 이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만 보내주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년 동안에 300권 정도의 책을 봤어요. 그걸 왜 제가 증명하냐면 그 책을 볼 때마다 밑줄을 치고 제 생각을 적고 그거를 한 권 한 권을 다 볼 때마다 밑줄 친 것마다 다 한 권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독후감처럼.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아, 이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돼. 자기 사업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팀들한테 책을 보라고 하면 사장님 그 얘기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적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한 권, 두 권, 세 권, 10권까지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10권, 20권, 30권 넘어가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사고가 정립이 되는 거죠. 제가 20대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저만 한 게 아니라 같이 했던 팀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놀기 좋아했고 다 그런 나이잖아요. 술 먹고 이렇게 하기 좋고 했는데 보통 자기 친구들 다 취업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걸 왜 안 했냐면 미팅도 있었지만 그런 책을 보면서 사고를 정립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사업해야지. 이거를 정립했던 거예요. 책을 보면서. 자립심을 굉장히 많이 가진 거죠, 저희가. 예, 그래서 군대 책을 보고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책을 본 거를 제가 했던 근무가 이렇게 경비를 샀어요. 경비중대라고 군단에서 이렇게 사수, 부사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면 1시간만 동안 근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보통 그 나이 때 가면 너 여자친구 있어? 누나 있냐? 이런 게 저의 주제예요. 이쁜 애 있으면 소개시켜줘.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여자 있어? 누나 있어? 이뻐? 이게 끝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딱 만나면 꿈이 있습니까? 딱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또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계속 저랑 근무를 쓰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됐냐면 야, 쟤랑 근무서면 좋은 얘기 해줘.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 해줘.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I Can Speak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한번 뭐 시간 되시면 보세요. 그 위안부 관련된 영화예요.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만 그런 거에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쟤랑 상관없었더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역을 봤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일이다. 이건 좀 사람들 알려야겠다. 가능하면. 그걸 제 와이프랑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제 와이프는 펑펑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는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중요한데? 이랬어요. 여러분, 제 와이프랑 저랑 둘 중에 누가 더 감동받았어요? 와이프가 감동받은 것처럼 속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느낄 감자에 움직인 동입니다. 느낀 걸 움직여야지 감동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저는 울진 않았지만 I can speak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 와이프는 울고 얘기 안 하잖아. 제가 낫지. 아미 막 듣고 막 흥분해, 막. 인생을 바꾸는 사업이야. 근데 집에 들어가, 그냥. 그럼 감동받은 게 아니라 감동받은 척 한 거죠. 감동받은 사람은요, 딱 들으면요, 흥분도 하겠지만, 아, 이거 딱 삭히죠.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행동에 옮기는 거죠.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은 감동받은 척을 한 거지, 진짜 감동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고 그 몇 개월, 2, 3개월 들었던, 군대 가기 전에 들었던 2, 3개월 미팅, 그게 너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알려준 거죠. 그 20대 친구들한테. 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야, 준수랑 쓰면 좋은 얘기 해준다고.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군대를 딱 제대를 해요. 당연히 저는 뭘 하기로 결정했겠죠? 예, 아메임. 물론 학교는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아메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요, 본격적인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하죠. 그래서 제가 11월 딱 제대를 하고 12월 따고 다시 1월부터 3%를 바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군대 가기 전에 3%보다 오히려 더 쉬웠을까 어렸을까요? 더럽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군대는 바로 생필품이 못 쓴지가 보이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생필품 쓰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와서 보니까 야, 너 치약 못 써. 했더니 반응이 뭐였냐면 나와서 보니까 몰라, 엄마가 사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 애들이 지 돈으로 써야지. 말이 안 되죠. 부모님 사주시죠, 그 당시에는. 야, 생필품 네 돈으로 써야지. 아무리 설명해도 야, 부모님이 사주시는데 뭐하러 내가 사.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좀 바꿔 쓰시라 그래. 내가 관여하면 안 되지, 그거는. 월권이야.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아직 SP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제가 SP를 결국 해내요. 제가 SP를 한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25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어떻게 SP를 했냐면 뭐든지 잘하고 싶은데 막 좌절한 거죠. 야, 생필품으로 25 총각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한국 아미에 통신이 들어온 거예요. 통신이라는 제품이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하나 아메 회원 제약으로 개통을 하면 50만 PB를 주겠다는 거예요. 프로모션으로. 계속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벤트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50만 PB니까 한 4대 정도 개통하면 200만 PB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저걸로 SP 간다, 내가. 그래가지고요, 한 22대인가 딱 해서 SP 됐어요. 여러분, 되게 쉽게 간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하나의 아이템이 생기면 거기에 한 목숨 걸어보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가이드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의 프로가 돼봐라. 한 아이템에. 이것저것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한번 돼봐라. 저는 그 당시에 제 나이 때는 통신이 그거였던 것 같았어요. 그거 제가 딱 하고 나니까 진짜 SB가 된 거죠. 그 다음 달도 2SB가 되고. 예, 근데 그건 이벤트였기 때문에 점점 PB가 떨어지는 거죠. 이벤트성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플래티넘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니까 부모님께서 어차피 통신 같은 경우에는 비코어 아이템이고 아메는 뉴트리션이나 아티스트리처럼 주요 제품, 직접 생산 제품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롱런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뉴트리션을 제가 공부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나이 때 뉴트리션을 막 의사처럼 공부한 거 아니에요. 뉴트릴라이트라는 큰 분야, 건강보식 분야에서 저는 그냥 BCP, 바디키 이 분야만 내가 한번 프로가 돼보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체중이 원래 한 100kg 좀 넘었었습니다. 100kg 좀 넘었었고 체중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소화비만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쪄왔다는 얘기지. 예, 저는 쪄온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찌는지. 우리 이렇게 먹잖아요. 아침 살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 아침 안 먹어. 점심 참아내. 막 차 한 잔 마시고 바나나 먹어. 그리고 저녁도 참아내. 근데 한 10시부터가 이제 고비가 와서 그때 엄청 먹죠. 하지만 3끼 중에 1끼밖에 안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먹는 방식이 일본의 그 수모 선수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수모 선수들이 살찌울 때 하는 방식이 아침, 점심 다 굶게 하고 저녁에 폭식시키고 자게 하는 거거든. 수모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생적으로 느낌적으로 배운 적 없지만 이렇게 하면 살찌겠구나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막 쪘는데 딱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이아몬드지 제가 다이아몬드 아니잖아요. 아메이는 어쨌든 첫 번째 문이 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메이 제품도 보여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아메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몸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 몸으로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중을 100kg에서 한 67kg 때까지 30kg 이상을 제가 감량을 해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 연예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입금되면 몸 만들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입금될 거니까 미리 만드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그 차이지 뭐 똑같은 거예요. 입금될 거잖아요. 그죠? 계속 될 거니까 나는 미리 만들자. 내 몸 하나 만들면 이거 평생 써먹는다. 30kg 이상을 제가 감량을 한 거죠. 그래서 바디키 전문가가 되자. 해서 바디키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 팀들, 그때 남자 팀들 한 6, 7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루비를 해요. 예, 플래티넘도 13개월 만에 되고 루비까지 간 거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가지 아이템 풀어야 되자 바디키를 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출근 복장이 뭐냐면 아침에 딱 나와요. 가방에다 뭘 넣냐면 그 인바디 체중계 아세요? 체중계랑 체지방 같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같이 이제 가방에 넣고 이제 뭐 그 건강 체크리스트 같은 거 넣고 카탈로그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 거죠. 소개받기로 한 분을 가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가 제가 살 빠진 거 보고 야, 네 보고 얘기했더니 관심이 있대.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데모가 된 거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보여줄게. 그래서 딱 가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커피빈이나 이런 커피숍 있죠. 그런 데 가서 미리 한 10분, 15분 전에 가서 물색을 하는 장소를. 제가 소심한 성격이에요, 원래는. 예, 아까 저랑 사진 찍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많이 힘들어요. 예, 불편해서가 아니라 소심해서. 근데 딱 가서 먼저 코너에 사람이 한적한 커피숍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로 오세요 딱 해서 만나요. 만나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명함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옛날 사진을 보여줘요. 제가 원래 100kg였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방에서 체중계를 꺼내요. 그리고 양말을 벗어요. 커피숍 안에서.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자 체지방 17%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제가 30% 넘었는데 제 몸이 17% 됐어요. 양말 다시 신고. 자, 제가 바디키 전문가, 뭐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뺐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고 그분들이 다 빠졌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여성분들 만나서 20대, 30대 여성분 만나서 다 물어봤어요. 승인은 어떠세요? 혈액순환 괜찮나요?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면서 자신있게 물어보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전문가가 됐어요. 전문가가. 그래서 제가 관리해서 루비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메이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제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뭔가 한 가지라도 내가 자신감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게 자존감으로 바뀌고 그것이 용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20대 남자도 할 수 있겠구나. 차도 없었고 저는 운전면허증도 26에 땄거든요. 그러니까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희 부모님 막 그런 거 도와주셨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도 과거에 아시겠지만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 입학할 때 그
입학금 내주는 거 외에 1원도 저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 적 없어요. 결혼하고 뭐 이제까지 한 번도. 한 번도 제가 1원 받아본 적 없어요. 항상 제가 벌어서 다 했어요. 그렇게 자존심을 키워준 거고, 어느 날은 생일이래요. 제가 생일이니까 선물을 주겠대요. 선물이 뭐냐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만나서 선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9%부터 홈미팅을 분리했어요. 제 부모님이 어차피 너희 세대야. 니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돼. 가끔 오셔서 마무리 가끔 해주세요. 뭐 한 1년에 한 2-3번. 그거 오시면 저희가 뭘 알아요. 근데 머리 부닥치고 해보라는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면 자기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뭐 시스템대로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 말은 핑계라는 거죠.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맞는 걸 하라고 자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은 얘기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 죽고 난 다음에 괜히 준수 아빠 말 듣고 암해해서 인생 망쳤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니들이 선택하고 니들이 알아보고 니들이 결정한 거다.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생각을 해라. 그래서 9% 때부터 홈미팅을 분리해서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자립심을 기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박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파트너들도 사장님 어디 같이 가주세요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자기 사업이니까 하고 도와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대를 갖추고 그 20대 남자들과 같이 저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그 친구들과 함께 그 20대를 정말 훌륭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학교 끝나고 뭐 다른 과랑 미팅할 때, 여자들이랑 미팅할 때 저희는 아미 미팅 오잖아요. 애들 막 동아리 갈 때 우리는 세미나 오고, 애들 막 취업 준비할 때 우리 핀 도전하고, 막 애들 막 취업했다고 막 함딱 쏘라 그러면 우리 랠리 오고 박수 쳐주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들이 훨씬 더 빨라 보여요. 뭔가 자격증을 따고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사회적으로 준비된 거대로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마치 그렇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거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 그때도 저희는 알았지만 지금도 분명히 알게 된 건 뭐냐면 전혀 그게 빨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라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6%, 9%, 12%지만 훨씬 빠르다. 분명히 증명한다, 우리가. 근데 그 20대 같이 했던 그 친구 중에서 단 한 명도 제가 안 그만뒀어요. 그 남자들 다 있어, 다. 그들이 다 플래티넘이었어요. 다 플래티넘. 다 플래티넘 돼서 제가 다이아몬드 된 거예요. 그게 뭐 아미 네트워크적으로 뭐 좋냐 안 좋냐 떠나서 그 시대들이 신념을 잃지 않고 저희가 했는 거예요. 저희 미팅 빠지지 않았고 홈미팅 저희끼리였지만 했어요. 사장님 오늘 홈미팅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사장님 좀 있어봐요. 차비 구하고 있어요. 차비. 이랬어요. 참 제가 줄게. 사장님 그게 아니라 갈 차비 있는데 올 차비가 없어요. 차비 구해요. 맨날 모이면 다 컨버스. 찢어진 컨버스. 근데 어쨌든 그 꿈들이 모여서 저희가 한 거죠. 그래서 27, 8, 9 이렇게 되면서 저는 20대, 27대, 그러니까 제 CD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룹 나이 24세? 그룹 평균 나이 24세라는 CD 있죠?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있으세요? 빨리 버리시고,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27, 8, 9 딱 되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20대가 후반에 되어 가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메이로 생계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꿈은 있었는데, 학생 때는 몰랐는데, 이제 돈도 좀 필요하게 되고, 뭔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둘씩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하면서 아메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그렇게 우리가 흩어지면, 이제까지 우리가 20대에 안 놀고, 안 먹고, 보상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물론 열심히 하면, 아메 하면, 40대, 50대 되겠죠.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왜 빨리 시작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 보상받을 거면 20대에 왜 시작했냐는 거죠. 공부하려고 아메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싶어서 아메한 거고 내가 중요해진 거를 느끼고 싶어서 아메를 했는데 일찍 20대 시작해서 35살, 40살, 45살 그렇게 해서 성취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인지를 해서 그럼 우리 직장생 하지 말고 우리가 아메이를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생계를 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사업을 하자 그냥. 미팅 늦지 않게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업을 창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아메에서 그동안 20대 때 봐왔더니 많이 DNA가 바뀐 거예요. 사업적인 마인드, 돈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일반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일반 사업도 너무너무 지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메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아메 사업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업도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그냥 아메를 열심히 했던 것뿐이에요. 저희는. 따로 그 일반 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메 미팅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6시에 손님이 한참 몰릴 때예요. 그러면 그때 2시간 장사를 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문 닫자 이거죠. 사장님 이것만까지 하고 문 닫자. 우리 이걸로 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돈에 빠지면 우리 못 나와.
그래서 딱 문 닫고 가고. 근데 입은 다 튀어나왔지, 다들. 으씨, 하고. 근데 어쨌든 그걸 참아내고 저희가 하고 나니까 지금 다 그런 구조를 갖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20대 때 그렇게, 좀, 어찌 보면 당돌하고 했지만 현명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20대에 남았던 게 뭐냐? 다른 20대를 보내면서 다른 30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죠, 저희가. 그런 준비도 좋았지만 제일 저한테 남았던 건 뭐냐면 29살 제가 12월 30일인가 그때 제 와이프를 만나요. 제 와이프가 황인혜 사장님이신데 제 와이프가 제 개인 사업 하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만나서 미팅하려고. 왔다가 제가 한 번 만나고 1월 1일 날 딱 만나고 하면서 제가 두 번 만나보니까 시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사업 파트너로 볼 게 아니라 사랑을 좀 가르쳐야겠다. 사랑을 좀 가르쳐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로망이죠, 로망. 20대 때부터 사했으니까 제가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남자 싱글 다이아몬드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줄을 세워가지고 막 그런 내일 로망을 처음 들었던 거지. 근데 이 여자 만나서 망했는데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죠. 다 망했는데 제가 왜 저는 결혼을 나중에 하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근데 딱 봤는데 저는 질문 우리 꿈 물어보잖아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문장에서 꿈이 뭐였더니 이분은 직장 생활을 했던 거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겉에 봤을 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게 자기 관리 잘했었고 직장 생활도 LG 계열사에서 9년 직장 생활을 했고 근데 꿈이 뭐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꿈이 일반적인데 리조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10년간 그런 꿈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고 이분은 일반 직장인인데 저보다 꿈이 큰 거예요. 거기서 제가 반한 거죠. 물론 얼굴도 겁나 이뻤어요. 얼굴도 이뻤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이뻤으니까 그 꿈도 들렸었겠죠. 그래서 꿈도 이쁘고 딱 하니까 와 리조트를 지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 같이 함께한 분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보상으로 최고급 룸에 여행을 시켜주고 그런 인정과 보상을 받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으니까. 이거 아미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미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러면은 사귀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며칠부터 사귀어서 딱 사귄 날부터 1년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식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저 언제 결혼해요? 뭐 저 결혼식장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결혼식장 잡아갔고 날 잡아서 갔죠. 이때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스타일상 니들이 결혼한 거지 내가 결혼하냐. 맞잖아요. 그죠? 집은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죠. 뭐 달라고 했는데 줄 분들도 아니고 옛날에 포기했어요. 그런 거 포기했어요. 근데 축의금은 가져가시대 부모님이. 그건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설득을 하셨는데 야 너 때문에 온 거야? 본인 친구야? 네 친구야? 본인 친구지? 내 친구잖아.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누가 낸 거야? 내 친구가 낸 거지? 그럼 내 거지 임마. 그래갖고 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져가시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남았던 거는 사업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돈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배웠고 또 이런 미팅 장소에서 많은 리더분들한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여성을 바라보는 안목. 그게 남은 거지. 설마 제 황인혜 사장님의 첫 번째 여자였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숱한 여성들이 지나갔죠. 왔는데 제 파트너 때문에 많이 잘렸어요. 데리고 왔겠죠. 그죠? 넌 할 사업이니까. 그거 오면 이 여자분의 반응이 시큰둥해. 또는 이게 자세가 좋지 않아. 그러면 제 파트너들이 와서 김준 사장님 여자친구이시구나. 자주 봬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 다음에 저를 불러요. 파트너들이. 딱 불러서는 사장님 쟤는 안 돼요. 이제 저분을 제 스폰서로 인정할 수는 없지. 그래서 바꿔. 이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도 쟤는 에메랄드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안 돼. 이러면서 농담으로. 그래서 많이 잘렸어요. 저도 제 파트너 여자친구 있으면 너도 안 돼, 너도. 잘라.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우리밖에 없어. 맨날 남자밖에 없어요. 너무 자르면 안 돼. 30명이 다 남자야. 근데 제 와이프가 딱 와서 저희 그룹에 이제 홈미팅 오니까 진짜 한 30명 남자가 모였는데 남자들만 득실득실한 거죠. 그때 뭐 저희 마무리 멘트 이런 거예요. 뭐 화장품을 잘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꼭 씻고 잡시다. 오늘 씻고 자야 돼. 사장님 뭐 뒤에 중요한 게 아니야. 화장품 중요한 게 씻고 자, 씻고. 야식 먹지 마, 좀 먹지 마. 그러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주제야. 예, 뭘 더 먹어라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딱 보더니, 그 상황을 보더니 30명 남자 20대들 30명, 40명 모여도 큐가 안 돼. 안 된다니까. 마우스 플레이로도 안 돼요. 이게 되질 않아요.
인원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30대가 되면서 제 작년에 바로 루비에서 바로 앱을 달았어요. 1년에. 그때 그 전략이 뭐였냐면, 야, 그럼 우리 제대로 아메이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뭐 아메이 공부해서 제품 전문가 되자기보다는 브랜드 체인지를 제대로 해보자. 저희는 진짜 아메이대로 한 거거든요. 특별한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남자 친구들이 브랜드 체인지 해봐야 별게 없어요. 제품 별로 없잖아요. 색조도 안 쓰고 여성 제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브랜드 체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통해서 멋있어지자. 여기 20, 30대 분 많이 계시는데 멋있어지길 원하죠. 그죠? 이뻐지길 원하고. 근데 만약에 아메이를 통해서 아메이 제품을 활용해서 내가 멋있게지려면요 되게 쉬워요. 아메이 제품 쓰면 돼요, 안 돼요? 멋있어져요. 저 체중 빠지고 제가 누구를 비교해서 멋있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저는 제 원래의 김준수를 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는 뭐 송중기보다 멋있어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제 파트너한테 그래요. 사장님 원래 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감천이 너 있잖아, 너. 그걸 좀 보자는 거지 나는. 예, 그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제 피부 괜찮습니까? 피부? 좋죠. 저는 예전에 그 살쪘던 것들이 다 키로 갈 줄 알았는데 키로 오지 않고 피부로 독소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화장하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너무 피부 안 좋았어서. 근데 지금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씻고 자죠. 세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세안, 이중세안 다 이중세안 해야 됩니다. 남성분들 이중세안 해야 돼. 한 번 씻으면 안 돼요. 이중세안 하시고 스킨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스킨, 인퓨저 미스팅, 그다음에 아이크림 바르고 그죠? 그다음에 비타민 C 히알루론산 그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센스 바르고 그다음에 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크림 발라 안 발라요? 크림레스나 또 피부 안 좋으면 좀 수분 팩도 좀 하고 그다음 아침 나올 때는 거기다가 이제 스무딩 파운데이션 바르고 눈썹 좀 안 좋으면 눈썹 좀 그려야 되지. 오늘 눈썹은 제 눈썹이에요. 그린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뭐 멋있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나로 인해 아메 제품을 밉보일 수는 없잖아요. 아메 제품은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파트너 중에서 상담이 남자분들인데 사장님 요즘에 화장이 안 먹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씻고 잘하니까 너 야식 많이 먹어서 그래. 뭐 이렇게 하죠. 사장님 뭐 편의점 나갈 때 화장 안 하면 못 나가겠어.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예, 남성분들. 그래서 자기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 그룹 바디키, 본사에서 바디키 프로모션 안 해도 저희 그룹 내에 바디키 프로모션 막 했어요. 만들어서. 뭘 거냐? 저희는 내기 깔끔합니다. 단지. 손가락 거는 거지, 손가락. 못 빼면 네 번째 손가락 자른다. 상품은 뭐예요? 명예다, 명예. 너를 아메이 홍보대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너는 자신있게 느티를 알릴 수 있도록 허락하마. 이런 식으로. 너 어디 가서 더블에스 먹다가 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농담으로. 그래서 저희가 막 바디키 한번 하면 50명씩 모여요. 그리고 1기부터 10기까지 매번 참석하는 좋은 분들도 있어요. 찌고 먹고 계속 하는 거지. 아주 자기는 너무 좋대, 그게 좋대요. 마음껏 먹을 수 있대. 그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꼭 완벽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바디키 프로모션도 하고, SP 되면 우리 부산 여행 가자. 여행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때 Q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Q 다이아몬드 되더라고, 바로. 그래서 같이 여행도 1박 2일로 갔다 오고. 그렇게 삶을 얘기하고 했던 거지, 막 모여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 그런 자기 라이프 스타일,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그런 삶의 공유를 계속 했더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싶어 했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삶이 변했던 것처럼, 그 커플들을 만남을 잘 주선하죠. 저는 딱 봤는데, 남자 혼자 열심히 해.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여자친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몸을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럼 그 둘 다 2대2로 이제 만나는 거죠. 밥을 먹는 거죠. 좋은 데 데려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해서 어디 사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만나고 좋은 얘기하고 헤어집니다. 다음에 또 봬요 하고 그 남자 파트너한테 야, 헤어져라. 아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복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왜냐면 제가 부모님 때부터 사업을 보니까 이미 결혼을 한 다음에 아메일 사업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서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고 결혼하자. 요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SP를 가요. 결혼하면 왜냐면 뜻이 맞으니까. 쓰고 싶어 죽어요. 브랜드 체인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 저 내년에 결혼하면 될까요? 참아. 내년에 너무 많이 결혼한다. 이렇게 해서 야, 힘들어. 야, 좀 나중에 결혼하고 너는 10월에 하고 사장님 5월에 3월 좋잖아 날씨 이렇게 하고 2월도 괜찮아 비수기라서 이렇게 한 명 3월에 한 명 이렇게 쭉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내년에는 굉장히 많아요 결혼이. 왜냐면 저희 그룹 이제 세미나 인원이 한 100명 좀 넘어요. 근데 거의 남성이 한 85% 90%예요.
전체 인원의 35세 미만은 20, 30대는 95% 이상이고요. 근데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한 거예요. 정말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형이죠, 기형. 올바른 어떤 네트워크는 아닌데, 사업에 올바른 네트워크 있고 안 좋은 네트워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업하다 보면 올바라질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좀 기형적이지만, 어쨌든 결혼하고 하다 보면 맞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좀 삶이 안정되고 아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겠다.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커플들을 만나고 커플 모임도 하고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커플 모임에 끼고 싶어서 막 여자친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 사업을 해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에메랄드 되고 액세스가 나왔어요. 액세스 나오니까 흥분했죠. 흥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당 한 1000핍이 되나요? 마셔서 1000만 가자. 마셔서 어떻게 많이 마실 수 있냐? 콜라 사이다를 먹지 말자. 앞으로 이제 탄수화물은 액세스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콜라 사이다 안 먹고 액세스를 주로 활용하니까 소비가 일로 모이니까 특별한 전달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추가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메이가 말한 그대로 저희가 제품 바꿨었더니 사업이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이뻐지고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동경하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결혼도 앞둘 거고 이제 아이들 태어나죠. 저희 그룹에 애가 5명도 안 돼요. 이제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저희 그룹의 성장 가능성 어때 보이세요? 빛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20대 남자분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남성들 있으면 힘을 내서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비전이 되고 잠재력은 최고라 봐요, 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업을 쭉 해왔고요. 이제 제 황인의 사랑의 와이프 만나서 에메랄드 가고 그다음에 작년 해견대 다이아몬드 도전해서 성취하고 삶이 너무 바뀌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는 부모님이 다이아몬드였으니까 그 삶을 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서서히 삶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면 삶이 한 번에 바뀐다는 송 들일 때 뒤집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어떻게 8월에서 9월 넘어갔는데 이렇게 바뀌었지? 하루 지났는데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아름다워. 세상이 아름다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수입이면 수입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저는 에메랄드 연말 보너스 받아서 포르쉐 샀어요. 우리 둘에게 동기부여 줄 수 있는 걸 하자. 멋지게 하자. 빨리 젊을 때 시작하니까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아이를 가질 계획이지만 그런 계획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요. 저희는 20대 때부터 사업을 해왔고 다른 20대를 보여서 30대를 맞이했어요. 그때 많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도 아메 사업을 하는 분이었고 피는 한번 사파이어 정도 되었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가 플래티늄 됐을 때쯤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좋으신 분이었고 좋은 분이에요. 저를 위하는 분이었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야 준세야 지금 너 나이에 플래티늄 대단한 거야. 하지만 네가 인생을 살아가고 평생 할 거라면 직장 생활도 해봐야 돼. 조직 생활도 해봐야 되는 거야. 인생도 알아야 되고 유학도 가보고 너희 부모님 다이아몬드인데 뭐 어떠냐. 그런 것도 지원 받으면서 해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하고 아메해도 멋지게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 얘기가. 그거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분 아시죠? 안 돼요.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는데 그분 절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좋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좀 혼란스러워요. 저는 아메를 통해서 20대에 빨리 성공을 해서 누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분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했더니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세상에 정보도 너무 많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힐링 캠프 너무 많죠. 좋은 책들. 근데 그런 책들이 우리의 방향성을 다 제시해 주진 않아요. 정말 그걸 보장해주고 책임져주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찾았고 저희 부모님이었고 저희 부모님의 스폰서 업라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삶으로 증명했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20대에 뭐 배우고 이럴 때 저는 아메 열심히 했고요. 막 30대에는 자리 잡아야 할 때 저는 아메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20대에 공부하고 30대에 자리 잡고 40대에 결과를 늦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이 안에 오니까 20대에도 결과를 낼 수 있다는데요. 훨씬 더. 그리고 30대부터 누릴 수 있다는데 뭐가 더 나한테 와닿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그걸 마음 끌린 대로 했고 그걸 이뤄낸 거죠. 저희 팀이.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메이를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하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아메이를 정리하면 저는 저항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저항. 저항하는 거죠.
암이 즐거운 일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고 재미있는 일인데 저항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 저희 선배분들 50년대생, 60년대생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대학 다닐 때요 데모했다고 해요. 데모. 기득권들, 기성세대 그 당시의 기성세대에게 대항하고 했다는 거죠. 어느 부모님들이 그거를 권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20대, 30대 그 나이, 20대 젊은 나이에 그걸 인지한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고 그냥 이대로 취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문제가 생기겠다는 걸 그들이 안 거죠. 그래서 데모를 하고 저항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분들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냥 수능하는 경우 많죠.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그냥 만들어놓은 세대로 따라가는 거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암해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 벌고 여행 다니고 다양한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뭔가 확장하고 저항하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월급 받는 삶을 벌써부터 20대부터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감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음악하기 좋은 암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그런 꿈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또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되는 스폰서가 좋은지 되어 있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스폰서가 좋은지 제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다이아몬드 된 스폰서도 좋지만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을 때 더 살아있었대 제가.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된 그 인정식은 한두 번이지만 다이아몬드 되는 그 도전하는 과정은 365일이었거든요. 그게 더 파트너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생각해요. 제가 올해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도전 스피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수석 다이아몬드 돼서 뭘 이루겠다는 것보다도 그 도전하는 삶이 저는 지금 저희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또 저희 선배분들, 리더분들, 저희 부모님들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멋진 비즈니스 저는 꼭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먼저 시작해서 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더 잘한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빨리 시작하시고 결단하셔서 다양한 도전하시고 더 멋진 피 성취하셔서 삶을 바꾸시고 많은 분들에게 동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전해서 꼭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